자, 서브 쿼리를 좀 먼저 볼 건데, 서브 쿼리는 쿼리 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쿼리 조립. 쿼리라는 건 그냥 여러분 SQL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서브 쿼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조인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경우만 빼고. 그래서 서브 쿼리를 사용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딱히. 근데 서브 쿼리를 알아두면 좋은 게 조인보다는 쉬워요. 서브 쿼리가.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서브 쿼리가 쉽고 서브 쿼리를 꼭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부분 이 서브 쿼리는 당연히 조인보다 느리고요. 쿼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거의 80~90% 조인으로 다 가능합니다. 웬만하면 조인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시고, 정 안되면 서브 쿼리 쓰세요. 자, 서브라는 게 그 메인과 서브 그 뜻입니다. 보조라는 뜻이에요. 보조. 그래서 쿼리문을 두 개를 작성하시는 건데, 메인 쿼리가 있고 그 메인 쿼리 안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서브 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를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 EMP 잠깐만 가져올게요. 연습 문제 1번에 있습니다. 1번. 여기서 요거 어제 저희 했던 거. 자, 여기에서 자, 우리가 이 사원들에 대한 그 부서 이름을 보고 싶어요. 그럼 이제 조인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자, 조인을 하면은 여기 당연히 붙으니까 사원의 이름과 부서 이름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자, 요거를 서브 쿼리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부서 이름을 출력을 하세요. 근데 왜요? 그래서 d.dpt 넘버랑 d.dpt 넘버를 조건으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EMP는 여기서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도 나옵니다. 조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요거는 이 가로를 이렇게 치고 열고 닫았잖아요.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서브 쿼리입니다. 그리고 가로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더하기 할 때 그 가로랑 정확히 동일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곱하기가 먼저 되겠죠. 가로 치면 더하기가 먼저 되죠. 서브 쿼리는 가로를 쳐가지고 서브 쿼리 먼저 실행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결과를 메인 쿼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사원에 대한 그 디네임, 부서 번호만 싹 가져와가지고 이네임 옆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얘를 먼저 실행해서 그 결과 가져온 다음에 메인 쿼리에 맞게 붙여줍니다. 자, 요게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시면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더 쉬운 표현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부서 번호가 10번인 사원의 이름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부서 이름 디네임인데 부서 이름 없죠. 그래서 자, 부서 이름 디네임에 10번 부서가 어카운팅이거든요. 어카운팅 이렇게 하면은 나와요. as dname이라고 해주면은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이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카운팅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서 dpt로 찾아서 직접 대입하는 것과 여기다 그냥 직접 쓰는 건 똑같은 일이잖아요. dpt 넘버가 10인 거, 요것만 실행을 해보세요. 그럼 어카운팅 나오거든요. 요 값을 여기서 미리 찾아가지고 아까처럼 쓰는 거죠. 요런 느낌이면 서브 쿼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몇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예전에 그 그룹이 아니라 그 뭐였죠? 최대값? 급여가 최대인 사람 구하는 거. 요거죠. 그 뭐죠? 셀이 맥스 셀인 거. 요렇게 구하고 싶었잖아요, 저희. 그죠? 이거 안 되죠? 안 되는 이유 말씀드렸죠? 얘는 행을 줄이려고 하고, 웨어는 행이 전체 있는 상태에서 행을 추려내야 되는데 서로 방해되는 행위잖아요. 자,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맥스 값을 만약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5000이라고 하면 요거는 문제 없잖아요. 그래서 5000을 먼저 찾는 거죠. 맥스로 찾는 게 아니라 select x cell from emp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먼저 실행이 돼야 이렇게 완성이 될 텐데 먼저 실행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가로를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서브 쿼리 안 쓰면 방법이 없죠. 그래서 뭐 이런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인으로 다 해결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브 쿼리는 그냥 천천히 아셔도 돼요. 천천히. 중요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서브 쿼리가 또 제일 많이 쓰이는 경우가 그거예요.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자, 부서별 평균 급여예요. 부서별 평균 급여. 자, 얘를 이렇게 썸하고 싶다. 자, 그럼 안 돼요. 이게 집계가 2번 들어가면 얘가 그 집계할 대상을 좀 혼란스러워해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예 이 결과를 새로운 테이블로 보고, 우리가 이걸 하나의 새로운 테이블로 보고 질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깔끔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얘를 avg 셀이라는 새로운 컬럼으로 만드신 다음에, 자, 여러분 이 지금 보고 있는 결과 있죠? 요게 요거에 대한 결과거든요. 테이블이잖아요. 어쨌든 결과가 얘를 테이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select from 테이블 우리가 이렇게 작성하잖아요. 이 테이블에 와야 되는 위치에다가 얘를 그냥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대신 결과가 먼저 나와야겠죠? 그래서 얘를 가로로 감싸주시고, 이 서브 쿼리를 테이블을 쓸 때는 별명을 이렇게 좀 지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결과 동일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avg 언더바 셀 만 가져올 수 있고 얘를 합칠 수 있다. 그래서 테이블 대용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테이블 대용, from 뒤에 와서 테이블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 조건절에 와서 어떤 조건, 우리가 조건 비교하려는 그 조건 값으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select 옆에 와가지고 하나의 값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서브 쿼리는 넘어가겠습니다.